너무 어이없어 웃음만 나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희 시댁은 형제로 남편이 둘째입니다. 문제는 시부모님이 장남장남거리며 첫째 아들만 챙기는 타입이라 아주버님과의 차별에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형에게만 가는 걸 느끼고 살았기에 애정에 많이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외동딸인 저를 만나 저희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제 덕분에 부모님께 온전하게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어느 날 울면서 고맙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물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그만큼 잘하고 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저희에 비해 모든 걸 다 받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석사까지 공부하면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 저와 결혼하고 나서까지 같이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반면 아주버님은 학자금 대출을 받기는커녕 어학연수까지 시부모님께서 모두 현금으로 대주셨고 결혼 후 형님의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주셨다 하더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후 저와 남편은 많이 서운했었지만 남편이 먼저 그래도 부모님이라 인연을 끊지는 못하겠어. 미안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아도 될까? 하고 말하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형님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다는 명목하에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전세로 내주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투자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전세 줬던 아파트를 아예 팔고 그냥 부모님 집에 눌러 앉아버렸죠. 당시에는 대충 무슨 사업인가 투자인가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등급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걸 보니 다단계인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한다는 사업이 다단계인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몇 달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형님 내외는 현재까지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형님 내외와 크고 작은 차별을 겪으며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말 연말이라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하며 시작되었네요. 저희가 시댁에 갈 때 간간히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곤 했었는데 아까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내내 생각해봤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버지 역할을 형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 아버지한테 드리던 용돈을 형한테 줘라. 조만간 형 생일이니 이번에 오면 용돈 주면 되겠다. 정말 순간적으로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었죠.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어차피 이번에도 집에 오면 용돈 줄 거 아니냐. 여태 네 아버님 주던 용돈을 형님한테 주라는 거지.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용돈을 형님한테 대신 드리냐고요. 해서 대놓고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아버지 역할 한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면서 챙겨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아버님 대신이라고 형한테 용돈을 드려요?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 꼭 무슨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야? 형이면 아버지 없을 때 그 자체로 아버지가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몫의 용돈을 챙겨서 형님에게 드리라니.
살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황당한 마음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번뜩 정신을 차리고는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냥 어머님 댁에 안 갈 테니 그리 아시고 기다리지 마세요. 잘난 아주버님 용돈은 어머님이 챙겨주시던지 하시고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후 다시 연락을 해오셨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이제는 정말 인연을 끊을 때가 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해서 남편에게 연락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지껏 당신 생각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자 싶었어. 그래서 어머님 댁에 가서 용돈도 챙겨드리고 했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앞으로 나는 시댁에 갈 일 없을 테니 그리 알고 있어. 딱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고 많이 황당했는지 어버버 하더니 전화를 끊고 난 후 반차 쓰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저는 시댁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천륜을 끊을 순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는 알아서 하라고 했었는데 본인도 이제는 지친다며 그만하고 싶다고 하네요. 해서 지금은 저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밤늦도록 잠이 오질 않네요. 해서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아무래도 사람 일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평생 보고 싶지 않은 마음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평생 형이 형 노릇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아버님 대행을 시키려는 건지. 진짜 아버지 역할을 대행시키고 싶었으면 집도 좀 해주고 지금껏 못 받은 용돈도 좀 챙겨주고 사업도 시작할 때니 사업자금 좀 대주라고 하세요. 보아하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받은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엄마지 님 남편의 엄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뻔할 뻔짜예요.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도 연락을 해올 수 있으니 번호를 아예 바꿔버리시고 가능하다면 이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급하면 집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젠 남편분도 마음을 비우신 것 같은데 이참에 딱 끊어버리세요. 두 번째. 이건 무슨 개소리죠? 형을 아버지 대신이라 생각하는 것도 옛말이지만 그 형이 아버지 노릇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런 형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용돈까지 주라니요. 보는 제가 다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뭐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이 다 있답니까? 세 번째. 남편분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일로 그마저도 끊어진 것 같네요. 진작에 끊어야 했던 인연이었습니다. 근데 남편분 성향으로 보아 앞으로 마음이 약해져 다시 왕래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혼할 각오로 세게 나가세요. 천륜이니 뭐니 하면서 마음이 약해졌다가는 남은 평생을 시가의 호구로 잡혀 살 겁니다. 네 번째. 시모가 글쓴님과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네요. 지나가는 사람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줄 것 없는 대비용 보험 수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인연 끊기 잘하신 거예요. 저런 부모들 왈. 너는 안 챙겨줘도 알아서 잘하잖아. 근데 형은 그러질 못해서 챙기는 거야. 딱 이럽니다. 이 생각은 죽어도 바뀌지 않을 테니 독하게 마음먹고 끊어버리세요. 다섯 번째. 첫째에게 마음을 더 쓴 것뿐이지 둘째라서 차별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시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는 큰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같은 역할을 하니 마땅히 용돈을 상납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인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첫째 아드님에게 말씀드리세요. 치매 초기 증상 같으니 속히 검진받게 하시라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